천만다행입니다. 뭐길래 천만다행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항로 이탈의 섬과 충돌. 신안 앞바다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이 좌초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8시 16분에 이 지금 좌초가 됐다라는 건데 무려 267명이나 탔는데 대체 왜 일이 일어난 건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퀸 제누비아 족도 충돌 상황 현장 체증 중에 있음. 현재 퀸 제누비아 족도 충돌한 상황, 선체 절반 이상 선체 섬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다른 영구정 계류하여 승객들 이송할 예정. 풍미 쪽에 올라와서 앞에 보니까 이 섬하고 이렇게 정박이 돼 있더라고요. 최초 신고자가 승객이란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퀸 제누비아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쾅 하더니 지진 난 것처럼 배가 기울었어요 라는 얘기가 지인술의 이 목격담이 지금 이 체험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항로에서 3km나 벗어나서 섬과 충돌을 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키워드 천만다행으로 모두 전원 다 구조가 됐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5명 정도 다쳤다라고 하긴 하는데 좀 이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서 허리가 좀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뭐 심각한 정말 이 목숨에 이 위험이 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충격은 쾅 하더니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충격은 상당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배 안의 모습은 이랬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배 안에 매점이에요. 근데 배 안에 매점에 이 당시 이 탑승한 이 승객이 그때 이랬어요. 꽝한 소리 나서 보니 이게 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있죠? 라고 하면서 직접 자신의 SNS에 올린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러질 정도였다고 한다면 상당히 충격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얘기는 한눈에 봐도 그냥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저희 그 지도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 2호가 요번에 이 탄 여객선이 이 2호입니다. 퀸 제누비아 2호인데 여기 지금 이 지도를 좀 같이 보게 되면 제주항에서 출발해서 목포항으로 갑니다. 네, 목포항으로 가는데 이쯤 가다가 여기에서 요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봤을 땐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좌초된 요지죠. 원래 정상 항로는 이 길인데 노란 길인데 여기에서 무려 3km나 떨어진 무인도 이 족도에 여기에 가서 받고 좌초됐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여기까지 갔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전문가분을 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령 한국해양대 항해융합학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게 사실 제주도 출발해서 목포 거의 다 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항로를 벗어날 일이 뭐가 있었나 싶거든요. 예, 항로를 벗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는 선박 운항자들이 과실로 인해 가지고 또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박이 접근해 와서 그 네. 선박을 피하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퀸 제누비아호의 항해 장비 그리고 기관 장비 그리고 조타 장비 등이 고장이 나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항자 과실 그리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회피하는 과정에서의 항로 이탈 그리고 퀸 제누비아호의 장비, 기관 등의 고장으로 인한 항로 이탈 이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항자가 운전 자체를 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박을 피하려다가 사고로 이어진 걸 수도 있고 선박 자체의 어떤 결함이 고장이나 뭐 이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관련해서 어제 밤에 일어났고 밤 사이에 겨우 전원 구조를 한 그런 상황이죠. 아직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해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운항 관련 직원들 음주 정황은요? 음주는 전부 다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이라 해가지고 그 항로 설정하면은 그 항로대로 그 연안항에서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동으로 놓고 항해했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안항로에서는 협소로에서는 자동 항법으로 운항하지는 않습니다. VTS가 관제 업무인 거잖아요. 네, 안전한 항로로 운항에끔 유도하는 역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VTS에서는 뭐 한 거예요? 저 VTS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관계자분이 나오시면은 그때 그분을 통해서 VTS 답변들을 해경 직원들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거는 저희 목포 해경서는 아니고요. 저기 이제 지방청으로 소속이 달라서요. 저희가 통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장 나이랑 경력은 파악을 하셨나요? 그런 건 전혀 확인을 안 하고요. 그 당시에 변침 시점이 좀 늦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 VDR이라는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하는 설명 자체에 VTS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VTS가 뭐냐? 베슬 트래픽 서비스, 그러니까 선박교통 관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공 교수님, 지금 기자들 질문도 지금 여기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항로에서 벗어났을 때, 이유가 뭐든지 간에 항로에서 벗어나면 관제사는 뭐 한 거예요? 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항로에서 벗어난 원인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항자의 과실인지 또 장비의 고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이제 항로를 벗어났을 때 VTS에서 왜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쵸. 질문인데, 관련 VTS가 진도 VTS라고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VTS는 항로를 벗어났을 때 벗어난 사실에 대해서 사고 선박하고 통신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고 선박을 어떻게 항로에서 바로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VTS에서 항로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 사고 선박에 통지를 했을 거고, 네. 사고 선박에서는 항로를 제 항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운항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선박은 한번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제 항로로 돌아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그 사고 난 해역이 그 아주 좁은 협수로여서, 네. 큰 대형 선박에 비하면 아주 좁은 구역이어서 당시에 아마 그 운항을 1등 항해사가 하고 아마 신고도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협수로를 항해할 때는 반드시 선장이 그 조타실에 선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휴식 시간 이런 것들하고 운항 규칙과 겹쳐서 네. 선장이 아마 그 조타실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이제 선장과 그 1등 항해사 네.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항로로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했을 겁니다만은, 한번 항로를 이탈한 선박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탁이나 기관 고장 등도 그 항해 기록 장치를 통해서 분석해 봐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관제사가 지금 이탈했어요라고 고지하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이게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잡는 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 신고가 8시 16분, 어제 저녁 8시 16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 신고를 선장이나 승무원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 쪽에서 한 게 아니라 타고 있는 승객이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앞서 방송된 내용처럼 아마 그거는 이제 소방청에서 119에서 신고받은 거는 아마 그 사고 선박의 승객들이 네. 그 핸드폰을 통해서 먼저 신고한 것 같고요. 네. 이런 해양 사고가 나면 먼저 이제 해양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또 VTS 이런 쪽으로 신고를 하는 것들은 아마 1등 항해사가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즉시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신고한 것들이 아마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자가 승객인 것은 119를 통해 가지고 신고한 사실이고, 네. 우리 해경이나 구조당국에 신고한 것은
이 사고 선박의 그 운항자들이 선원들이 신고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전혀 이 선장이나 이 운항사 쪽에서 몰랐다가 손 놓고 있다가 된 걸로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사실 이게 이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오늘부터 아마 차근차근 조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정말 그야말로 천만다행인 건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있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원인이 뭔지 명확히 분석이 있어야 그래야 이 똑같은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